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반도에는 불과 2km 남짓 바다에 막혀서 국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2시간 가까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바닷길에 다리를 놓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태안군이 가로림만 해상 교량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서해안 관광벨트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바다자원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태안반도는 가로림만을 사이에 두고 태안군과 서산시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태안반도 최북단 이원면 만대항입니다. 손을 뻗으면 저렇게 당장이라도 닿을 듯이 서산시 대산읍이 위치해 있습니다. 태안군 이원면과 서산시 대산읍 사이 바다의 폭은 2.65km. 이 짧은 거리 때문에 태안반도는 국가 도로망에서 소외됐습니다. 경기도 파주를 출발한 국도 77호선은 서해대교를 지나 충남 해안을 달리다 2.65km 바다에 가로막히자 방향을 아래로 틀게 됐고 태안반도 남쪽과 보령 터널을 빠져 영호남으로 이어집니다. 태안 주민들은 눈앞에 보이는 곳을 쉽게 가지 못하고 수도권 관광객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5분이면 가잖아요. 1시간 30분을 돌아갈 때 참 저게 뭐지? 너무 답답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편하게 이렇게 좀 누리고 갈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두 지역 사이에 교량을 놓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추진됐습니다. 해상 교량이 설치되면 태안 이원면을 기준해 서산 대산읍까지 95분 거리가 5분으로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나들목은 90분 거리가 25분으로 단축됩니다. 지난 2001년 가로림만 바닷길이 국도로 승격돼 교량 설치를 위한 물꼬는 텄지만 정부의 경제성 조사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성의 발목이 잡히자 태안군은 충남도와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올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65km의 가로림만 교량이 우리 서해안의 관광산업도로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과 우리 태안의 군민들을 위해서도 꼭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를지는 미지수지만 태안군과 충남도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꼭 관철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선 캠프에서 당진 등 기존 석탄발전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해 지역에서 반발이 일었던 소형 모듈 원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어제 충남에서 공약 이행 간담회를 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정근 특별위원장이 현 정부 방침은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는 거라며 충남의 에너지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충청의 아들 윤 대통령이 충남에 핵발전소를 선물해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충남에서만 한다는 게 아니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관련해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30대 A씨가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태안군 고남면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서산경찰서는 물속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인터폴과 A씨의 송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이 소식을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정말 그런지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실제 소식을 시켜서 수명 연장 효과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탄수화물의 일종인 포도당 섭취를 줄이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도에 장석영 기자입니다. 길이 1mm 정도의 꼬물꼬물 움직이는 선형동물 예쁜 꼬마 선충. 평균 수명이 2, 3주 정도여서 노화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모델 생물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 한쪽에는 일반식을, 다른 한쪽은 탄수화물의 일종인 포도당 섭취를 제한했습니다. 일반식을 먹는 선충은 10일 정도부터 죽기 시작해 13일 정도엔 50%가 죽고 16일가량이 되자 100% 사멸했습니다. 반면 포도당 섭취를 제한한 쪽은 18일 정도가 되어서야 50%가,
23일째가 돼야 모두 죽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모든 영양소 가운데 글루코스, 즉 포도당만 제한하면 수명이 증가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선충의 경우 30%가 수명이 늘었습니다. 포도당 섭취를 제한하면 에너지 조절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신경세포를 자극해 몸에 좋은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다른 조직에도 수명 증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포도당에 적은 시기를 했을 때에는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을 받은 몸 안에 있는 세포 내에 세포막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수명의 연장이 되고 시기 제한의 가장 큰 부작용인 생식 능력 저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에 포도당 시기만 제한하면 생식 능력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건강 수명까지도 이제 증가시키는 걸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기 제한을 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보이지 않았음을. 연구팀은 이번 실험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얻고 노화 관련 질병 치료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선충류에서 확인된 포도당 시기 제한 효과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포유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이처 온라인판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후 일반식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포도당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등 수명 연장과 노화 지연 약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법원은 대전 도심을 돌며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12일 동안 대전 소구 도마동과 변동, 복수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돼 있는 차량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심신장애와 법적인 논리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관할 위반으로 1심 재판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열린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피고인들에게 첫 번째 판결과 같은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21년 8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용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차량 677대를 태운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과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를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전세로 살던 집에서 생긴 생활 흠집에 대해 원상 회복 비용 137만 원을 내라. 대전의 한 아파트 임대업체가 세입자에게 한 요구인데요.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관련법이 모호하다 보니 이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대전에서만 한 해 50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벽지 곳곳에 작은 흠집이 나 있고 장판엔 가구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반전세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계획한 이창재 씨는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업체로부터 이 흠집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으로 137만 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고지서를 받아든 이 씨는 너무 과도한 비용이 청구됐다며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의도적으로 집을 훼손한 게 아니고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흠집에 대해 100만 원 넘는 수리비를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노후화되어지고 훼손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마치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 되어졌을 거예요. 반면 임대업체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손상된 부분을 표시했고 합당하게 비용을 측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흠집의 의도성 여부를 떠나 임차인이 계약 전 상태로 집 상태를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원상복구 분쟁은 대전에서 해마다 50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법이 모호해 갈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적고 있긴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원상을 회복해서 반환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법원의 판결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특약을 꼼꼼히 살피고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입주 전 손상된 부분을 촬영해 임대인 중개사와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119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충남소방본부가 특별사법경찰을 2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모두 45건의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93.3%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졌고 가해자 10명 중 9명은 남성으로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지난해부터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는 올해 대전에서도 많은 축제들이 열립니다. 29억 원을 투입해 한국 대표 글로벌 축제를 겨냥하는 영시축제를 비롯해 대덕구와 동구에서도 각각 새로운 컨셉의 축제들이 올해 첫 선을 보이는데요. 처음 열리는 축제인 만큼 명칭을 놓고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대전시가 선정한 대표 축제는 모두 8개입니다. 유성온천 문화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 효문화 뿌리 축제 등 기존 축제들과 더불어 대전 영시축제 등 3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전발 영시 50분 열차를 모티브로 8월 열리는 대전 영시축제는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1km 구간을 통제 펼치는 대형 퍼레이드 등 화려한 볼거리들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선에도 선정됐습니다. 축제 명칭에 고래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대덕구는 오는 4월 7일 대청호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 명칭을 대덕 물빛축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5만 명이 찾은 대청호 뮤직 페스티벌과 더불어 대청호 고래를 품다를 주제로 대륙의 바다로 불리는 대청호와 고래를 연계 지역의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제로 한 고래를 소재로 해서 축제 판타지를 만들어 낼 예정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입혀질 것입니다. 동구에서는 오는 6월 가칭 소재 레드블루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MZ세대들의 명소로 자리 잡은 소재동과 대동천 등의 블루스 공연장 프리미엄 야시장을 조성해 인근 건어물 시장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축제 명칭이 어렵고 길다는 지적에 따라 축제 명칭은 3월 중 바꿀 계획입니다. 동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좀 쉽게 좀 찾을 수 있는 짧고 또 그리고 간명하고 이런 축제 이름으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특화된 축제들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코로나 일상 회복 원년 대전에서 펼쳐질 축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했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1살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 10분쯤 대전 대사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에서 청소를 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뒤 인근에 숨어 사고 현장을 지켜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구조가 시작되자 나타났다며 도주에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천안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역전지구 공영 개발 사업이 충남개발공사와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TJB 보도 이후 천안시의 단독 참여로 결론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천안 역전지구는 공영개발 지분에 참여한 충남개발공사가 투자금 보존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으나 천안시가 공공기관 지분 전액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다음 달 정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출자 회사를 설립한 뒤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역전지구 공영개발 사업은 천안시가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4만 7천 제곱미터의 지하상가와 광장, 오피스텔, 2,000세대 주상복합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 핵심 사업인 모빌리티를 홍보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진로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DSC 모빌리티 진로 대전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해 18일까지 이어집니다. 관련 기업 20여 개사의 홍보 부스가 운영되고 초중고 진로 상담과 진로 체험, 드론과 VR 등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공주시 고마 아트센터에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작품전이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임림미술관의 미술관에서 유화, 미술관에서 조소, 계룡산 도예천의 흙으로 예술하다 등 학습자들과 지도교수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허벅지 부위 절단 환자들의 환부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 통증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행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의족 소켓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기계연구원 이강호 연구팀은 의족 소켓이 혈액순환과 피부 조직 상태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절단 부위의 볼륨 변화에 최대 15%까지 대응 가능하고 소켓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환부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가족사랑 금요장터를 엽니다. 장터에서는 대전 지역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잡곡과 채소, 과일 등 계절별 우수 농산물과 지역 업체의 농산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